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을 100%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을 상향해 기존 계획보다 25% 이상 늘어난 3,6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 3명 중 2명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 대책으로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대상주택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1기 신도시 특별법 그 세부 내용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을 텐데요. 그 내용에 조금 따르면 주거와 업무, 준주거 등 이 용도 지역도 경우에 따라서 좀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현행 세대수를 15% 정도 늘릴 수 있었지만 바뀐 특별법에 따르면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규제가 또 완화가 된 만큼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훈풍을 가져오게 될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그 지역의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 전문가들이 언제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고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발표된 특별법과 관련된 이야기, 그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한 가운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또 유독 몸이 지치고 피곤하게만 느껴지는 날인데요. 부동산 고민 때문에 더 피곤해지지 않도록 또 그 고민은 저희가 덜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일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해 가슴이 많이 아픈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항상 한쪽에서 울면 한쪽에서 웃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마냥 무주택자 분들이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 내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가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겁니다. 부동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화랑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에는 우리가 부동산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 좋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가격이 조금씩이라도 떨어지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지금 팔지 않더라도 조금 걱정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폭락기에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마음 흔들리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 앞서서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여러분과 또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할 텐데요.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빠졌다 이런 이야기만 해서 더 겁이 나는 것만 같습니다. 과연 그게 진실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좀 버텨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부동산 가격이 정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영끌에서 투자했던 분들
특히 2021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내 집 마련했던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면 그 힘든 가슴이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전략을 좀 세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는 전혀 안 보일 글씨를 깨알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안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잡다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부동산 폭락은 계속될까요? 아니면 끝났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많은 전문가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너무도 쉽게 예측이 가능했었죠. 그러나 과연 이 폭락의 이 하락기가 얼마나 끝날지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폭락이 예측됐었고, 그리고 왜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차 대표의 생각은 부동산 폭락 끝났다. 끝나고 이제 보합세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닥 치다가 가격이 올라갈 건데 왜일까요가 중요하겠죠. 왜? 자, 일단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예측했던 거 말씀을 드리죠. 2012년, 13년 바닥이 2012년과 2013년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바닥기였습니다. 그리고 변곡점이 2014년에 왔죠. 2014년에 변곡점이 왔던 게 이자가 낮았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기준금리는 3%대였죠. 그러면 왜 가격이 올랐을까요? 그 부분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입니다. 규제가 완화가 됐죠. 부동산 소위 중과세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부동산이 정상적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정책, 또 2017년 8월 2일자로 무서운 부동산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규제가 30차례, 무려 문재인 정부 때 30회 정도에 걸쳐서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가 발생이 됐죠. 이 부동산 규제라고 하는 건 뭐죠? 결국은 다주택자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다주택자를 시장에서 배제했죠. 배제. 그래서 투자에서 배제시켰고 이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가격이 보통 보면 강력한 규제가 나오고 2년 정도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상승이 멈추고 하락이 옵니다. 그런데 2019년, 이때가 2019년 6월경에 부동산 가격이 한번 조정이 될 뻔했죠. 그런데 2020년, 21년까지 고점으로 갔죠. 왜였을까요? 이 기간 동안에 금리,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이제 저금리 바닥인데 0.75에서 0.25, 0.5%, 그래서 0%대의 금리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짧게 2019년에서 19년 6월에서부터 2021년 요 사이에 금리가 0%대 금리를 간 거죠. 그래서 2021년 그래서 7월부터 금리가 대폭 증가를 해서 현재 0.5%이던 게 0.3%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과연 3%대의 금리가 매우 높은가요? 이때 0%대 구간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가지만 과거 4.5에서 5% 그리고 3%대에서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과거대로 다시 금리가 복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0%대에서 7, 8배 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크지요. 그래서 이 금리가 높고
종부세 중과세를 세게 때리면서 또 다시 다주택자들이 계속 탈락 당황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까지 이제 조정지역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센 특히 취득세 중과라는 부분 있죠. 취득세가 다주택 1주택자는 1에서 3%인데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라고 하는 엄청난 취득세 폭탄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잘 내려가지 이게 2019년에 조정을 받으려다가 안 내려가는 거죠.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이 금리 은행에다가 돈을 두려고 하니까 은행에 아무리 적금을 하고 은행에다 저축을 해도 금리 내가 수신금리죠. 내가 입금한 금리 이자 내가 받을 이자가 너무 작으니까 화폐가 가치가 너무 없게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내가 저축을 해서는 집을 살 수가 없구나 하니까 이 낮은 금리를 해서 영끌족이 탄생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대거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2021년만 해도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서울 시내의 거래 건수 아파트만 거래 건수가 약 4만 4천에서 4만 5천 건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거래된 것은 불과 3천 한 5, 6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거래량이 10분의 1로 반토막도 아니에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물량이. 그래서 가격이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폭락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면 요 폭락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자면은 과거로 우리가 회귀해서 볼 수가 있는데 2001년, 2년에서 가격이 상승해서 많이 오르니까 2017년 8월 2일에 강력한 규제가 나왔듯이 2005년도 2005년도 831 조치. 이 8월 달에 공교롭게 8월 1일, 8월 30일이네요. 831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더 있다가 고점 때리고 가격 내렸죠. 이번에도 그래프상으로는 맞았어요. 2019년에 가격 조정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상승한 이유는 제로금리가 기준금리가 0%대로 가다 보니까 예금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분들이 전부 부동산으로 몰리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거품이 됐던 거죠. 그래서 거품이 순식간에 2년 동안에 올랐던 부분이 단 1년 만에 가격이 30% 40% 빠지면서 폭락이 주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리에 맞춰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폭락이 됐는데 2019년 가격으로 회귀된 걸로 봤을 때 저는 이제 폭락은 끝났다. 그래서 많은 폭락주의자들이 계속 더 폭락할 거다. 많은 전문가들은 거의 지금 100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더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폭락주의자들에게 100명에게 물어보면 더 폭락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 차 대표는 이제 하락은 끝났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만 이제 서로 조율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다시 상승한 계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텐데요.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과 같은 폭락 바닥기에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집이 여유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대출이 지금 고금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데 6%대 지금 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두려우신 분들은 적어도 과거의 경험을 했을 때 2005년도에도 이렇게 2005년도에 이렇게 폭락기가 왔었을 때 다시 바닥을 지는 기간은
보통 가속도가 붙습니다. 사람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1년 더 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1년 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지금 현재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여유자금 1, 2년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마련을 해야 될 분들은 지금이 2023년 1월이니까 이제 가격 폭락은 멈추고 약간의 잔여 여진 때문에 바닥을 찍을 시점은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가 바닥기입니다. 거기에서 1년 더 간다는 거죠. 그러면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 다시 변곡점, 가격이 상승되는 변곡점이 오니까 적어도 미리 너무 올라서보다도 2024년 요때 정도의 내 집 마련을 한다고 목표를 세워야 되겠고요.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계기가 되는 점 언제일까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 변곡점이 온다고 했죠. 변곡점은 뭐죠?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바뀌는 지점. 변곡점이죠.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2023년 요 사이에 싸게 골라서 매수 우위시니까 내 집 마련 하시고, 적어도 내 집이 없고 작은 부담이 드신 분들은 2024년 말 나보다 한 발 먼저 사셔야 된다. 지금 가격이 좀 더 하락하는 부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도 하락을 하다가 어느 선에서는 멈추게 되죠. 왜 그러냐면 모두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로 몰리죠, 돈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 전세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값이 상승할 시점이 오죠. 그 전세값이 다시 상승할 시점이 2024년이 되겠죠. 2024년. 그리고 가격이 이제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만약에 2025년 이전에 DSR을 9억으로 잡지 않고 DSR을 그냥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이걸 풀어줄 때, 이 풀어줄 때 시중에 돈이 좀 돌게 됩니다. DSR은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지금 매우 침체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지금 가장 가슴 조이게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이때 끝났을 때 가격 상승 있습니다. 그때가 바닥기죠. 세계 경제에 대한 물음,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뭐 각종 지금 가스, 기름값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소위 심리 안정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 안정. 그다음 세 번째, 지금 가장 다주택자분들, 특히 베이비 부모분들 은퇴하시고 나서 과거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 배제를 할 때 내 아파트 하나 살고 그다음에 아파트 소형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라도 좀 받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임대사업자 임사라고 하죠. 임대사업자가 집을 살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을 해서 지금 중과를 때리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하나 형태로 줘야만 내 집 없는 사람들도 살 수 있게 하고, 또 임대 들어가서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 쪽으로 가는데, 그 연결의 고리, 계단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좀 있지만 생활이 안정화되신 분들한테는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써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은 소비를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없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재 다시 또 전세 부담이 갈 때 가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 부담이 가중될 때 임대사업자에서 종부세 배제가 될 거다. 이 합산 배제, 종부세 배제가 될 때 시장이 또 우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지금은 집을 살 수 없고 시장이 탈락을 시켰지만 다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 그다음 네 번째, 요건 조금 약간 마이너한 문제지만 지금 전세 3억 이하 전세 보증금 3억 이하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버팀목 대출, 특별 버팀목 대출을 해주고 있죠. 얼마에 해주고 있죠? 이자가 2.1% 이하로요.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굉장히 저금리죠. 그래서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3억 이하만 우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전세 부분이 3억 이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좀 금액이 올라갈 때, 한도가 조정될 때 가격이 좀 오를 거다. 그래서 이 변곡점이 오는 시기는 이 1, 2, 3, 4의 규제가 풀릴 때 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요 안정화가 되면서 2025년 초반, 24년 말 이때 사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규제들이 중간중간 다 풀려 나간다고 한다면 규제가 풀림으로써 변곡점이 빨리 올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멈추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씨는 너무 작지만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작지만 왔으니까 하나하나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4개 구에 소위 폭락론자들이 40% 50% 떨어졌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를 보면은요,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하락률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최고가, 여기는 최저가, 최고가와 하락 금액, 하락률 이렇게 해서 하락률을 표현을 해놨는데요. 지금 서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강동구, 은평구 쭉 해서 적어봤더니 마이너스 31%, 많게는 46% 정도 떨어졌습니다. 46%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요, 장이동의 장이 뉴타운,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가 13억 하다가 7억까지 떨어졌어요. 무려 6억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46%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계해서 오늘 아침에 조사를 했더니 다시 가격이 2억 정도가 올라가지고 9억. 오히려 저점 대비 15% 정도가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가격 많이 떨어졌죠. 지금 노원구 월계 센트럴 아이파트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아파트였는데 10억에서 7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6%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현재 나온 최저가의 아파트는 8억, 오히려 5% 정도 상승을 했더라, 작년 대비. 그다음 또 뭐 암사동 항상 그렇죠. 롯데캐슬 퍼스트, 요게 가격이 떨어지면 또 가격이 떨어졌는지 진단할 수가 있죠. 16억 4,500 하다가 1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39% 떨어졌죠. 그런데 최근 오늘 아침에 조사해 보니까 다시 12억 5천으로 올라갔습니다. 12억. 무려 저점 대비 2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 떨어진 39%, 마이너스 39% 대비 현재 보탬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 오히려 15% 정도가 상승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다 한번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 15% 상승해버렸고요, 저점 대비. 그 다음에 은평구 11% 상승했습니다. 마이너스 38%에서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전농동, 레미안 크리스티 많이 떨어졌죠. 10억 5천에서 17억에서 10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13억 5천으로 오히려 18%가 상승을 했더라. 그리고 대부분 다 상승을 했는데 아직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게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파크,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파크, 지금 현재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억 9천 정도, 약 15억 정도 하다가 10억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무려 33%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도 9억 8천의 저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를 현재 유지하고 있네요. 대부분의 25개구의 아파트들을 다 조사해 보니 과거 지금 현재 2022년 폭락을 했다고 한 것들이 뭐 18%에서 무려 46%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오늘자로 봤더니
가격들이 저점 대비 오히려 16%, 17%, 많게는 뭐 28%까지 다시 올랐더라.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짜리 있는데 마이너스 3%짜리는 어디냐면은요. 봉천동 관악 드림타운 지금 현재 무려 지금 현재 관악 드림 같은 경우 11억 5천 정도 하다가 8억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매물이 7억 7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관악 드림타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호재가 없고 실거주만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글씨 깨알같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저점 이 작년에 만들어졌던 35% 40%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고점 대비했더니 다시 20%대로 올라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부분 지역마다 하락과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가 2024년 말 이전에부터 다시 변곡점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서히 내 집 마련 또는 투자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깨알 같은 글씨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실제로 현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까지 또 일일이 조사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바닥은 다지고 있다, 좀 보합세로 전환이 됐다,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시기가 그리 길지 않을 테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라는 매수 시기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 상담은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한 분 한 분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현재 4주택 이상자인데, 네. 2017년도에 마곡이 한창 뜰 때요. 네. 서광 아파트, 마곡 서광 아파트라는 걸 제가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역세권도 모르고, 뭐 대단지 아파트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막상 갔는데 너무너무 이제 둘레길도 좋고, 네. 이제 아파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강도 이제 가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네. 뭐 금매로라도 진짜 뭐 팔아야 되나, 아니면 유지를 하고 가져가야 되나, 그 고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 상황이신데 보유하고 네. 계시는 아파트 중에 마곡의 서강 아파트가 궁금하신 건데 여기 좀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사자마자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쭉 그냥 전세 주고 갭 투자로만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 투자 가치로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곡 네. 서광 아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쭉 봐주세요. 예. 지금 4주택자시라고요? 4주택 이상인데요. 예. 제가 이제 집 없는 서름을 너무 많이 겪어서 네네. 저는 싼 빌라들을 계속 사서 전체 다 수리를 해서 이제 저렴하게 임대를 내놓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투자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좀 임차인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저렴한 집들을 사모았었던 케이스인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 상황이 너무 힘들어져서 자꾸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안 팔리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냥 이거를 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네. 그냥 뭐 몇 억이 따지더라도 그냥 팔아버려야 되나, 예. 그런 알겠습니다. 고민이 지금 아주 심각해서 예. 좀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지금 현재 마곡에는 서강 아파트, 서강 2차 막점 몇 개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죠? 저기 한강변에 있는 전국초등학교 위에 있는 284세대. 여기 마곡 서강이네요. 네네. 예. 이렇게 마곡 서강 혼자서 공원과 한강 보고 막 좋죠. 너무 좋아요. 예. 이건 본인이 사세요. 너무 좋으면. 제가 아셨죠? 늙어서 살려고 샀어요. 예. 실제로는.
그러면 은퇴 이후에 사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네. 보유 의견 드리고요. 가격은 잘 안 올라요, 이런 건. 아. 예. 가격과 좀 무관한 걸 사셨어요. 항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화산 있죠. 네. 개화산 꼭대기에다가 서강 아파트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뭐 뷰니 뭐니 최고죠. 근데 가격이 안 올라요. 다만 친구들이 놀러 오면 어머 너 이런 데 산이 너무 좋다. 너 밥 사야 되겠다 해서 밥값만 들어가요. 밥 많이 사줘야 돼. 초대를 많이 해야 돼. 왜 그러냐면 항상 동떨어진 데는요. 가격이 잘 오르질 않아요. 항상 인간의 속성이 여기 이 서강 아파트에 아파트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학군이 일단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학군이 있는 데서 내가 이런 거 있으면 많이 올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일단 매각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매각하면 살 사람도 없어요. 특히 이 강서구 쪽은 지금 마곡지구가 입주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팔 기회는 올 거예요. 언제 올 거냐면 여기 보면 마곡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그 R&D 회사들 소위 우리나라에서 기둥, 미래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저 제약회사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첨단, 그다음에 AI 이런 4차 산업, 3차 산업과 4차 산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1기는 입주가 됐고 2기 입주했는데 2기 일부 LG 사이언스 밸리 그다음 뭐 요쪽 지역하고 특히 여기 제약회사가 많이 들어온 데 있잖아요. 현재 일부는 입주했지만 계속 공사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 가까운 데서 살고 싶죠. 연구원들이. 여기가 입주를 할 때 얘는 인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일단 지금은 매각이 안 되지만 요 3기들 가서 지금 보면 엄청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할 때 가격이 주변 학교 주변들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돈 좀 갖고 버신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아 나 이런 집이라도 하나 나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때 1, 2억 정도는 회복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매각도 안 되지만 너무 싸게 공급되는 거고 지금 그리고 이제 바닥이 제가 보는 게서 1년 사이에 막 30% 40% 떨어져 가지고 이제 폭락은 없어요.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규제가 좀 더 완화가 되면 가격이 오를 테니까 그때 가서 매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강 아파트 지금 매각하지 마시고 견딜 수만 있다고 한다면 1년만 더 견디고 매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하나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2024년 5월 8일 이전에 매각을 하면 양도세 중과세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5월 9일 이후에는 다시 중과세가 부활한대요. 근데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부활하지 않을 거다. 왜?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된다고 하면 5월 8일 이전에 매각을 하시고요. 요 부활 여부는 내년 2024년 2020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2024년 맞네요. 2024년 1월 정도에 이 부활 여부가 결정이 날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적어 놓으셨다가 양도세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매각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2025년까지 갖고 가셨다가 매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이게 다주택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규제 들어올 때는 차라리 재개발 아까 빌라 많이 투자하셨다는데 빌라 같은 걸 투자하셨다라고 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종부세 부담 없고 좀 더 자산 불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 드리고요. 다음에 별도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집보다는 남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집을 투자하는 게 정석이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데요. 하지만 지금 급매로 판매하기보다는 조금 호재가 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승이 됐을 때 1, 2년 정도 기다려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 천천히 마음 드시고 그 안에도 이 다주택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좀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 드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349에 189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시겠어요? 서울 네, 중구 신당 3동 네, 349에 189. 네. 이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팔았으면 하는데 네. 시세나 어떤 걸 좀 알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게 중구 신당동에 349에 189번지 말씀 주셨는데 네, 이게 단독주택일까요? 네. 단독주택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에요.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건데 네, 네. 그러면 이 3층짜리 건물에 거주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거주하고 계시고 임대 수익도 좀 받고 있는데 이걸 좀 지금 매도하는 게 어떨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천장님 땅이 이게 몇 평이에요, 대지가? 땅은 66평이에요. 66평이요. 네. 매우 아름다운 평수예요. 네. 예, 팔려고 했는데 아주 잘 팔리려고 했는데 네. 잘 팔렸을 것 같은데 왜 안 팔려요? 아, 그동안에 여기 역세권인데요. 네. 좀 거기를 좀 묶어놓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요, 요즘에. 저 문정권 말기에 이제 그게 풀린다 말은 그렇게 하죠. 예. 근데 그 입구 쪽은 예. 대부분 다 이제 새가 잘 나가니까 네네. 다 빌라가 지어져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쪽에 상가고 빌라 지어져 있고 뒤는 산 쪽으로 가면서 이제 좀 옛날 집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집들은 아파트도 짓기 어려우니까 앞에까지 다 해서 예. 거기까지 개발했으면 하고 거기 사람들은 뭐 좋죠. 어떻게 하면 예. 좋지 않나 해가지고 근데 좀 그동안에 좀 뭐 지금 아마 그 거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더 하고 싶고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거래가 자, 없는 걸로 알고 지금 있는데 거기가 개발 행위 제한이 들어가 있어요. 네, 개발 제한되는데 지금 요즘 주춤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보통 개발 행위 제한이 1년에서 2년 정도 묶어놓게 돼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만기 언제가 그 만기래요? 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시작하려고 하다가 말한 거죠. 시작하려다가 예, 말았어요. 하다가 말하고 지금 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네. 시청자님, 네. 모든 땅, 모든 집원 위에는 네. 항상 땅에 대한 용도와 네. 그 다음에 어떤 규제, 그 네. 다음에 개발성 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뭐 머리는 안 좋지만 뇌는 좋아요. 기억력이 좋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의 땅 집원까지는 다 이게 본 적도 없고 암기한 적이 없어요. 네. 다만 여기 이 신당동 일대에 네. 그 4번 출구에서 여기 네. 위에 있는 것들이 노후주택들이 많고 또 예, 예. 신축한 주택들도 많아요. 예, 예. 위로 여기가 올라가고. 역세권이고 신당동이면은 그래도 더블 역세권 6호선과 3호선이 있어가지고 여기 네. 강남으로 통화 약수하이츠도 여기 이거 가격이 나홀로 대규모하지만 홀로 단지 이루어졌을 때도 전세 높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이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우리 시청자님의 땅도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기 세력들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66평의 땅인데 네. 재개발하게 되면 1+1 하나 아파트 받고 나니까 반대를 하겠죠? 반대하죠. 여기들 다들 그 원룸을 크게 높게 예.
다 지어가 7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뭐 네네. 지어서 새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 네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나는 아파트 두 채 받느니 60평 내가 살면서 월세 그래도 5, 600만 원 받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제한이 끝나고 나면 반대파가 안 되고 여기가 아파트가 지으면 돈은 더 벌겠죠. 그죠? 아파트를 지으면요? 예. 아니, 딴 사람들이 아파트 전체 해서 지으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시청자님이야 대지 66평 갖고 있지만 네. 다른 분들은 대지 지분이 5평에서 7평밖에 안 되는 빌라를 갖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빌라 있는 분들은 아파트 지어야 주거 네. 환경도 좋고 월세 네. 자기는 못 받으니까 네. 아파트로 가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빌라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리 선생님, 우리 사모님처럼 돈 네. 많이 월세 받고 혼자 부자 되는 사람들이 미워요. 네. 그러니까 미움을 안 받으려면 같이 나중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참여를 안 할 경우에 여기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75%가 네. 동의를 하면 네. 우리 다주 이게 그 대지 지분 큰 사람들은요 25%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강제 수용해 가지고 같이 재개발에 참석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또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자님도 여기에다가 신축 빌라를 지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 네. 신축 빌라를 지으면 만약에 지금 이 정도면은 한 12세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아파트 12개 입주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 하나, 자녀들, 손주들까지 네. 하나씩 다 주면은요. 네. 총 자녀 몇 분이세요? 없어요. 하나. 하나. 예. 손주들은 몇 명이세요? 손주도 없어요. 손주도 없어요? 예. 아, 그러니까 입주권이 많이 나면 나머지는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네. 그래서 문제. 예, 그러면 네. 네. 시청자님은 지어가지고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양을 하면 돈 좀 많이 벌고요. 네. 그 대신 분양을 하려면은 설계, 건축 허가 받는 데서부터 네. 시공사 선정, 시공 기간 동안에 네. 머리가 골치가 아파가지고 한 10년은 더 늙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좀 예. 그거 하면 팔 생각인데요. 팔고 예. 싶은데. 그러면 머리가 아프면 좋은 가격 받아서 매각을 하면 되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평당 5천이 넘을 거고요. 네. 신축을 못할 경우에는 평당 3천도 안 사갈 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뭐를 못할 경우요? 개발, 그러니까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이면은 평당 5천 넘어갈 거고요. 네. 빌라를 못 짓는 땅이면 평당 3천 받기도 힘들 거라는 얘기예요. 지을 수 아셨죠? 있는 땅,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왜 예. 못 지어? 자, 네. 선장님, 네. 이 지금 요 부분은 네.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네. 요 전화번호 여기 남겨두시면은 네. 이 예, 전화번호예요. 예, 네. 구청에다가 네. 이 땅 지번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고 난 후에 어떻게 네.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네, 마시고 네, 네. 집에 성함이 계시면 어떻게 제가 되세요? 구청과 확인해서 성함은- 연락드릴게요. 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네, 차 대표라고 합니다. 최 대표요? 예, 차 대표. 차 대표님. 네, 그렇게 알고 고맙습니다. 계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좀 보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상황에 맞는 고민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시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저는 1인 가구고요. 네, 1, 2억 정도로 웬만하면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네, 지금 그 도시형 생활주택 5평짜리 원룸이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50대 초반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뭐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월세 받고 있어요. 이것도 월세 받고 그러면 지금 임대 거주하시면서 1, 2억 정도로 그냥 새로운 투자를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이것도 팔고 싶은데 잘 안 팔려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좀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내 노후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대표님과 한번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많이 얘기해 줄 텐데 한 5분밖에 없으니까 짧게 답변 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지금 도생 갖고 있는 데가 어느 동네 갖고 계세요? 신길동. 신길동. 네, 총 건물이 몇 층짜리예요? 15층 정도 돼요. 15층짜리. 네, 예, 이건 재개발을 하면은 입주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개발이 그게 도로가고 신길 뉴타운하고도 거리가 있어가지고. 네. 자, 그냥 답변 드릴게요. 입주권은 있으나 15층짜리 오피스텔 끼고 있는 건 재개발에 포함을 안 시켜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싸게라도 매각. 아, 네, 이 무조건 매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본인이 매각한 거 하고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1, 2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시청자님, 있거든요. 1,000만 원도 엄청나게 달랐는데 1억과 2억 차이는 크니까 네. 본인이 얼마 있느냐 딱 얘기해 주셔야지. 1억짜리는 어디 투자하고 2억짜리 투자처가 달라지잖아요. 아, 얼마나 소액으로 하고 싶어서. 예. 그럼 2억까지 볼게요. 아, 그냥 투자가 이게 지금 우리 천연이처럼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은 트라우마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를 못 할 거예요. 잘 여기 이제 원빌라로 가세요. 도생이니 말이에요. 원래부터 빌라인 거 여기로 가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그 금천구청 아시죠? 금천구청요? 예, 예. 네. 지금 현재 본인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서초동이에요. 서초동. 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투자하는 거 이것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도 생각했고요. 지금 현재 금천구 일대에 보면 지금 모아주택하고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개발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남구로역 지금 개발 많이 들어가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싼 지역이 구로구하고 금천구예요. 아, 네. 예. 그런데 금천구하고 구로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어요. 구로 디단, 구디, 가산 디단, 가디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광명보다 싸요. 이유는 이미지가 나빠서 그래요. 근데 이미지가 왜 나쁘냐면 노후 주거지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노후 주거지가 신안산선이 개통되면서부터 개발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더블 역세권으로 개발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가는 지역 있죠.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구로 디단 밑에 조원동 아시죠? 조원동요? 조원동. 조원동, 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산 4동. 독산 4동. 예. 그리고 독산 3동. 요 동네에 가면 6, 7천이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아, 6, 본인도 7천이요? 거주할 수 있는 신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 7년 정도면 얘들도 재개발에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가 있는 데가 세도 잘 나가고 재개발 되기 전까지는 세를 놓아야 되니까 여기에 학교가 덕지 붙어 있는 데 있어요. 이게 신안산선에서 거리가 이렇게 700m밖에 안 되고요. 네. 한 500m면 역세권이죠. 역세권은 개발 안 돼요. 재개발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여기 뭐 시흥동은 저 밑에거든요. 여기서 올라오니까 여기 신림 프로지오 1차, 문성중학교, 미성초등학교, 독산고등학교, 문화예술고, 미성중 더 키워보면요 학교가 더 있어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요 학교 많은 지역 위치로 해서 하는데 제가 딱 보고 찍어서 말씀드리자면은요 여기 요 문성중, 영남청, 독산고, 미성중, 난곡중, 미성초, 그 다음에 금천, 예술정보고 요 사이 여기 요 사이 있죠. 여기 조원동 그리고 독산 4동. 조원동 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학교 많은 쪽으로 투자하시기 바래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만 더 물으면 안 미안해요. 돼요? 지금 전화가 방송이 끝나버렸어요. 죄송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신한산선 라인으로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또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되거든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